연휴 영동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아 추위는 없겠습니다. 고성 속초 산불에 대한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재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개통된 강릉선 KTX의 누적 이용객이 1,0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서울과 강릉을 잇는 대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에 책임이 있는 4명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영동 지역은 흐리거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연휴 첫날인 내일 영동 지역은 흐리고 가끔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풍의 영향으로 산지에는 5cm 이상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설날인 25일 토요일에는 구름이 많고 흐린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26일 오후부터는 다시 흐리고 비가 내리기 시작해 다음 달 1일까지 비 오는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편 연휴 기간 내내 기온은 평년보다 3에서 10도가량 높아 추위는 없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로 오늘 등록한 출마 예정자입니다. 동해 삼척선거구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이도호 전 삼척하장 두타산 산나물축제위원장에 등록했습니다. 속초고성 양양선거구의 국가혁명배당금당 이준태 씨가 등록했습니다.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방침을 공식화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금을 받아 집을 짓거나 보상 협상을 반대해온 이재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속초 산불에 살던 집이 모두 불에 탄 62살 탁창석 어르신. 주택화재 보험금을 받아 마련한 신축 부지에 지난해 10월부터 집을 짓기 시작해 80%의 공정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긴급 생활안정자금과 강원도 특별재난지역 지원금, 산불 피해 주택복구비 등 지원금 6,500여만 원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한전 주택보상비는 4,700여만 원으로 정부가 한전의 구상권을 청구하면 1,800여만 원을 반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전 보상금만 기다리고 있었지만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마무리하게 생겼습니다. 빚을 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보상이 나오면 보상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상황인데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좀 구정을 맞게 됐네요, 이게. 산불에 40년 동안 살던 집 2채와 창고를 모두 잃은 77살 강종여 할머니. 지난해 11월부터 집을 짓기 시작했지만 돈이 부족해 지난주부터 공사가 멈췄습니다.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하면 강 할머니가 한전에서 받을 보상금은 2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집을 마무리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이마저도 버거워 막막하기만 합니다. 옥장이 무너지지 못하게 못돼. 하늘이 꺼지는 것 같고 진짜 내가 집을 왜 시작했나 싶은 마음이 아주 그냥 남들은 안 짓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런 일까지는 안 나왔을 텐데 말도 못해. 이런 상황에서 산불 피해 이재민들도 정부의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이재민에 대한 합리적인 배상과 합리적인 위자료 배상을 촉구했습니다. 힘의 밀실야합 동결협상은 원천 무효임을 통지한다. 하나, 한전은 구상권을 가지고 더 이상 이재민을 협박하지 말고 모든 책임을 수용하라. 한편 정부의 구상권 행사 방침과 한전의 소극적인 자세에 격분한 일부 이재민들이 한전 직원을 폭행하는 불상사를 빚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개통된 강릉선 KTX의 누적 이용객이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서울을 2시간에 연결하며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고 관광객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서울과 강릉을 연결하는 강릉선 KTX가 정식 개통됐습니다. 개통 초기에는 경강선 KTX로 불렸지만 국민투표를 거쳐 강릉선 KTX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주중왕복 18회, 주말 26회씩 서울과 강릉을 오가며 하루 평균 13,000명가량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기차 타고 오니까 시간도 빠르고 되게 편리해서 편하게 왔어요. 올림픽을 앞두고 개통한 강릉선 KTX는 2년을 조금 넘긴 현재 이용객 1,00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기준 995만 명으로 설 연휴 기간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차량보다 1시간가량 적은 2시간이 걸리고 교통 지정체 우려도 없는 것이 장점입니다. 특히 한 번에 수백 명씩을 실어 나를 수 있어 관광객 유입에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강릉선 KTX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106만 명의 선수단과 관람객을 수송해 성공 개최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강원도를 많이 찾아서 강원 영동 지역이 발전하고 관광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강원도민의 삶도 같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선 KTX의 동해역 연장 개통을 비롯해 동해안과 호남을 잇는 강호축과 남북 철도 연결 등이 현실화될 경우 강원 동해안 지역의 철도 인프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지역의 간절함을 담은 건의문을 지금까지 20건 이상 정부나 국회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성실한 회신과 답변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박병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한 후 1년 6개월 동안 대정부 건의문이나 결의문은 도의회 사무처 집계 결과 모두 24건입니다. 국보 제101호 원주 법천사지 지광 국사탑 기환 건의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해달라는 건의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이 있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통일부는 남북 관계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노력하겠다고 회신했습니다. 회신대로 이행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검토 단계라는 답변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강원도 의회에서 보낸 결의문이나 건의문의 상당수가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회신이 없어 아쉬움을 주고 있습니다. 군인 외출 외박 제한 폐지 검토 반대 건의를 국방부 등에 보냈지만 회신이 없고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와 WTO 개도국 특혜 미신청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정부 부처가 직접 보낸 회신은 24건 가운데 6건에 불과했고 그나마 회신 내용도 절박한 지역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회시되어 우리 200만 도민을 대표해서 건의한 사항이 너무 미온적으로 회시되지 않나. 올해도 접경지역 군부대 해체 반대 등 지역의 위기감을 담은 대정부 건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지역의 목소리를 무겁게 들을 수 있도록 꾸준한 대정부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병근입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사고 책임자 4명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일러 시공업체 업주와 시공자에게 각각 징역 2년과 금고 2년을 선고하고 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는 금고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펜션 시공업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가스 공급업체 대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 펜션 공동운영자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펜션 운영자 김모 씨는 보일러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월에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동해안 시군마다 관광지를 무료로 개방하거나 입장료를 할인합니다. 강릉 오죽헌 시립박물관은 설 연휴 기간 민속놀이 체험 행사를 열고 설날 당일인 25일은 무료로 개방합니다. 속초 시립박물관은 26일 민속 체험 행사를 열고 속초 시민과 쥐띠 출생인, 한복 입은 관광객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동해시는 설 연휴 무릉 계곡을 무료 개방하고 태백 석탄박물관과 자연사박물관은 설날 하루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고성군은 다음 달 말까지 국민들에게 송지호 오토캠핑장 서바이벌 게임장 이용료를 반값으로 할인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복당을 신청한 최명희 전 강릉시장의 복당 여부가 오는 28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 전 시장의 지난 2017년 집단 탈당과 관련해 오는 28일까지 소명을 요구하고 복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던 최명희 전 강릉시장은 강릉시 당원협의회 교체에 반발해 탈당했고
최근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고 자유한국당에 복당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가 제4회 동계 청소년올림픽 대회기를 건네받으면서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3회 동계 청소년올림픽 폐회식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인 IOC로부터 대회기를 인수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2024년에 열리는 동계 청소년올림픽의 개폐회식을 강릉과 평창에서 나눠 열 계획입니다. 대회는 2024년 1월 19일부터 2월 2일까지 강릉과 평창 정선 일원에서 설상과 빙상 등 7개 종목이 열리며 70여 개국 2,600명의 선수가 참여합니다. 삼척의료원이 2023년까지 250병상의 새 건물을 완공해 이전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삼척의료원 이전 신축 사업은 임대형 민간 투자 방식으로 진행하며 계룡건설과 동부건설이 사전 심사 서류를 제출해 오는 4월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병원 이전 위치는 삼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의 공터로 건축과 의료장비 구입 등에 모두 839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도내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 표시로 적발된 업체는 318곳으로 지난 2018년 315곳보다 3곳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원산지 미표시가 203곳으로 전년보다 43곳 늘었고 거짓 표시는 줄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는 형사처벌하고 미표시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강원도 치매 유병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치매 유병률이 10.9%로 전국 평균 10.1%에 비해 높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노인 인구 28만 명 중 3만 명이 치매 인구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보건소에 치매 등록을 한 인구는 16,000명으로 54%에 그쳐 전국 평균 57%보다 낮습니다. 동해시가 청소년 교육 인프라 확충에 나섭니다. 동해시는 80억 원을 들여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오는 3월에 공사를 발주해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청소년 수련관 부지에 야영장과 천체 관측 체험시설을 건립하고 창호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예정인 수리과학정보 체험관도 2022년 개관을 목표로 올해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대형 재난을 겪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상처 치유를 돕는 범정부 지원 조직이 꾸려집니다. 개정된 재해구호법에 따르면 재난 발생 시 이재민들이 심적 안정을 되찾고 무사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했습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재난 규모에 따라 중앙과 지방 단위로 구성됩니다. 지원단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문가 등 20여 명으로 꾸려져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과 관련 재원 운영 방안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